안녕하세요, 솔로플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로지옥3 넷플릭스에서 단독으로 방영하고 있는 연애 리얼 프로그램 중 하나죠. 솔로지옥3 리뷰와 함께 일본 여성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솔로지옥이라는 그 프로그램 보면 시즌3까지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 1, 2 잘 몰랐어요. 이런 컨텐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보게 되고 찾아보게 되었는데, 거기는 항상 그렇지만 아주 근육질의 멋진 남자들도 나오고, 그리고 여성분들도 성형을 대부분 많이 한, 그러니까 성형 수술을 좀 많이 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참 내추럴한 여성분들이 가끔 있긴 한데 참 드물어요. 현대인들은. 그건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물소 내지는 정말 취직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기 위한 자신의 무기화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자기 만족에 의해서 자기가 만족스러운 조건의 신체적 변화,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탓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자기 PR 시대고, 또 1인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자기를 꾸미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하면 좀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제가 솔로지옥 3에 나오는 여성분들을 면면히 봤는데요. 그 중에서 단연 인기가 있던 남자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여성들이 판단하고 그런 프로그램에서 서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서로 쟁취하려는 모습 중에 어떤 단면을 보게 된 게 있는데요. 이게 실생활에도 이런 부류가 많아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현직 농구 선수가 나와요. 현직 프로농구 선수. 키는 기본 190cm가 넘죠. 190cm가 넘는 데다가 잘생긴 얼굴이라기보다는 준수한, 그리고 프로농구 선수다 보니까 억대 연봉을 받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친구가 운동만 해서, 사실 현직 운동 프로농구 선수나 야구나 이런 선수들 중에 공부를 하기보다는 몸으로 평생 운동하면서 프로까지 진출한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운동선수들이 좀 순수해요. 순수한 면도 있고, 또 우유부단한 경우도 있고, 또 강단이 있는 것보다 본능적으로 어떤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왜 프로 선수들이 음주운전 또는 여자 관계, 그리고 여자 관계 스캔들이 좀 많죠. 본능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성적인 판단을 갖추려면 사실 머릿속에 좀 이렇게 지식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기준, 그리고 그런 걸 공부할 수 있는 멘토로부터 그런 자질, 인간관계 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본능을 컨트롤 할 줄 아는 어떤 멘토들이 있다면 괜찮은데, 이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현직,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운동만 하니까요. 야구가 되었건 농구가 되었건.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순수함이 있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죠? 유혹도 약하고, 여자들 유혹하면 좀 넘어가기 쉽고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솔로지옥 3에서 현직 농구 선수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우유부단하고, 그 안에서는 자기가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자도 알아보고, 저 여자도 알아보고, 이 여자도 알아보고, 확신을 주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근데 프로그램 특징이 뭐냐면, 여러 사람을 만나서 여러 데이팅을 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여자를 찾는 게 그게 기본이잖아요.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만나는 순간 독점을 하고 그 여자한테 한눈에 뿅 가서 이런 건 없거든요. 판단은 현명하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여자 쪽에서 볼 때는 어장관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들이 인기가 많으면 어장관리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게, 그 농구 선수가 3명의 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자한테 인기를 얻다가 3명의 괜찮은 여자들이 인기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자기 속마음을 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좀 마음이 여린 부분도 있고, 또 한날은 이 여자가 좋았다가 또 다음날 이 여자가 좋았다가 다음날 또 이 여자가 좋았다가 뭐 그런 신경의 변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자들, 공통적으로 이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끼리 있을 때 뒷담화. 그러니까 쟤 뭐냐 도대체, 나 정도면 밖에서 인정받고 떨어지는 외모도 아니고 내가 굳이 쟤한테 목매달아서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뭐 이런 여론이 조성됩니다. 그러니까 그쪽 프로그램에 나오는 여자 아이들은 밖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밖에서도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뭐 물소들도 많겠고 줄줄 따라다니는 뭐 사귀어달라고. 근데 굳이 왜 연애 프로그램에 나왔느냐? 사실 인플루언서 내지는 관종기가 있거나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은 친구들이 대부분 남녀 불문 없이 이거는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행보가 솔로 1, 2, 3에 나왔던 분들, 그리고 뭐 원에는 유명했던 애가 있죠. 짝퉁지아라고 있었죠. 그 논란에 대해서 지금 이제 활동을 매스미디어에는 나오지를 못하는데 개인 유튜브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짝퉁 옷을 입고 진품인 것처럼 방송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그 친구가 송지아라는 친구죠. 솔로 지역 1에 나왔는데, 그런 친구들도 어차피 더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목적상 그게 안에서 이루어져서 결혼까지 가거나 뭐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농구 선수가 3명의 여자로부터 인기가 많았는데 이 3명을 포함한 그 출연진들이 모여있을 때 이 친구를 뒷담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밖에 있으면 잘 나가는 여자인데 여기서 외면을 받거나 조금 뭐랄까 여기서 선택을 받지 못하면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욕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 농구 선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욕할 때는 언제고 이 농구 선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쟁탈전을 합니다. 결국에는 커플이 돼서 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친구들 중에 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대 출신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부도 또 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성형을 좀 했는지 다들 뭐 훌륭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남자들이 봤을 때 좋아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 이미지상, 그 일반인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보다 여기는 마치 모델급이나 연예인 그리고 인플루언서 중에서 나오다 보니까 좀 외모는 화려하고 남성들을 좀 좋아하는 그런 그 여자들이 많이 포진돼서 나옵니다. 남자들도 여성들 시청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근육질에 잘생기고 야성미가 넘치거나 꽃미남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 시청률이 좋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일반인의 그 나는 솔로 이런 쪽보다는 인물이나 그리고 나이대 연령대가 20, 30대 아래로 한정되어서 나오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 욕을 하던 사람이 결국 그 3명이 이 농구 선수를 욕을 했는데 다시 이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난리치죠. 제가 볼 때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조건, 내 남자, 스포츠 선수, 억대 연봉과 건강한 몸과, 그리고 특히 키가 크고, 그리고 단순한 면, 왠지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그러니까 여자들의 조건들 중에 최근에 잘 붙이는 게 그런 거죠. 억대 연봉의 스포츠 선수, 그리고 건강한 신체, 그리고 키가 일단 크면은 더 호응을 얻는 것 같아요. 자, 같은 돈이 있는데 얼굴을 잘생겼어요. 근데 키가 작아. 근데 돈이 있고 키가 크고 그리고 외모는 조금 딸려. 근데 여성분들은 일단 점수가 키가 크고 돈 잘 벌면 여기가 우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가 작고 잘생긴 돈도 있는데 이쪽보다는 키가 크고 스포츠 선수, 프로 뭐 스포츠 선수거나 키가 크고 준수하면 이쪽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한국 여성들 중에 특히 아나운서, 그리고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친구들은 스포츠 선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 여성의 앱들에 들어가서 보시면 보통 30대가 넘어가는 친구들은 어떤 기준이 명확해요.
기준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 석사까지 마친 여성들의 기준을 또 말씀드릴게요. 특히 뭐 이대나 숙대나 뭐 여자 대학교, 나온 친구들일수록 좀 그렇습니다.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굉장히 높습니다, 선이. 그리고, 양보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 본인 자신이 어떤 뭐랄까, 커리어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죠. 보통 35세, 38세 정도 되면 석사까지 맞춰서 일반 직장을 포함한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의 눈높이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명확해요. 그 이해하지만 명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만날 때는 괜한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이 눈높이가 안 낮으면 남자분들은 쳐다보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대 숙대에 나온 친구들 중에 35세, 38세 석사 기준입니다. 연봉 1억이 넘어가는 남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하는 남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착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전문성. 그러니까 전문직이겠죠. 근데 이제 물론 아나운서 출신이나 아나운서를 꿈꾸는 친구들은 프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성향이 많지만 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키도 크니까요. 전문직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합이 되겠죠. 첫째, 대한민국에서 장가 잘 가는 직군, 프로 스포츠 선수. 두 번째, 전문직. 그러니까 의사, 치과, 치과 의사, 그리고 판검사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 판검사라는 내용보다는 의사 직군을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길을 쓰고 의사를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자, 그것까지는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일본을 대입시켜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이걸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좀 초딩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경험한 부분이지 전부의 전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디 가나 상위 포식자가 있는데 잘생기면 되는 거 아니야? 다 끝.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잘생긴 남자들이 얼마나 많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예인급, 아이돌급 잘생긴 남자의 학벌까지 갖추고 금수저를 갖춘 사람이 대한민국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댓글에 보면 그렇게 상위 포식자는 뭐 다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런 상위 포식자 말고 일반인, 저처럼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조건, 그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구도 줄어가는데, 대한민국이요. 그래서 인구까지, 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방편, 그리고 결혼을 보다,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좀 함께 논해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제 방송이. 그래서 보면은 좀 색안경을 좀 끼고 좀 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색안경을 좀 드러내시고 이렇게 바라보자고요. 한국에서는 일단 명확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한국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쁜 여자 선호하잖아요, 솔직히. 제 방송 보는 분 중에서도 좀 얼굴이 좀 못생겼거나 좀 뚱뚱하거나 이러면 그런 분들 선택하나요? 선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대한민국 남자들도 원할 때 좀 여자친구 이왕이면 귀엽고 이쁘고 그리고 날씬하고 몸매도 좋고 이런 분들을 원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학벌까지 좋고 그리고 조건도 좋으면 한국 남자들도 따집니다. 따지는데 제 말은 따지더라도 레벨이 많으면 괜찮아요. 이분들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군에서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능력까지 올라가기에는 능력치가 안 된다. 그냥 나는 뭐 중소기업에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나쁜 짓 안 하고 평범하게 살아왔다. 우리들도 그런 여성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국제 결혼이었습니다. 일단 한국 여성분들은 석사 이상의 능력자들은 우리가 바라볼 수 없어요. 이미 눈높이가 엄청 높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탓할 수 없죠. 그 사람도 스펙을 쌓아서 여성들도 석사까지 가서 스펙을 쌓아서 그 높은 위치까지 가고 연봉 1억 넘으면 당연히 이 친구들도 원하는 조건이 맞아야 되죠. 자기 커리어가 있으니까. 이건 저는 인정한다는 거죠. 말고 능력도 없어, 학벌도 안 좋아, 나이도 많아.
믿는 거는 성형해서 조금 좀 이뻐졌다는 이런, 그리고 사고방식이, 한국 남자를 멸시하는 이런 친구들이 저의 비판 대상이 됩니다. 비판 대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말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에서 석사, 박사까지 나오더라도 한국 남녀 조건은 틀려요. 의사분들 중에 못생긴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키도 작고. 여지없이 결혼 시장에서는 직군 가지고 선택하는 시대는 갔어요. 일례로 말씀드릴게요. 의사, 키는 168cm 남자입니다. 168cm의 남자. 그리고 의사. 그리고, 아파트, 서울 자가 아파트. 당연히 의사까지 했기 때문에 전문이죠. 근데 이 조건의 남자가 결혼군에 들어갔어. 이 A 상위 클래스가 아닙니다. 근데 반대쪽에는 스포츠 선수야. 그리고 프로 현직 선수야. 그리고 학력은 그냥 스포츠로 대학을 들어간 거니까 특별 전형으로. 그럼 머리는 의사가 더 좋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 친구를 선택합니다. 연봉은 그렇게 배구 선수나 농구는 야구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을 선택합니다. 여기는 또, 연령이 은퇴하는 시기가 빨라요. 30대 말이면 은퇴 준비를 해야 될걸요? 근데 의사는 평생 직종이에요. 제가 여자라면 이 의사를 선택합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단, 외모의,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게 본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씀드린 일본 여성들이 나고야 쪽도 설명했고 어느 지역도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거지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 대신 연애할 때 조건을 따지는 게 한국보다는 낮아요. 또 댓글에 이런 거 있죠. 15년을 사셨는데 저도 살았습니다. 15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본인이 모든 분들 다 아시겠습니까? 일본, 중국 저도 모르는데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본 여성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도 하고 저렇게도 연구하는데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인생은 잘 몰라요. 그리고 댓글 다시는 분보다 훨씬 나이가 제가 더 많을 겁니다. 경험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바라보자는 거죠. 한국 사람과 연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의 사람은 어디일까도 한번 생각해보고 방법론을 제시하자는 거죠. 제가 제안 드리고. 그리고 일본 여자친구들은 사귈 때 조건을 일단 안 따진다는 겁니다. 좋아는 해요. 키 크고 잘생기면 좋아하죠. 어디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한국에서 만약에 나이트클럽에서 원나잇 하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죠. 요즘에 무고죄로 또 성폭행 혐의로 신고를 한다든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일본 여자친구들은 나이트가 됐든 뭐가 됐든 또 원나잇이 됐든 뭐가 됐든 한국처럼 법정으로 끌고 가서 신고하고 고발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조건도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다. 잘생긴 남자는 전 세계 다 좋아하죠. 키도 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애하는 접근 방식이 한국 여성들보다는 일본 여성이 쉽다. 간단하다. 그렇다 꼬시기 쉽다. 이건 아니에요. 또 본인의 스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방송하고 제안할 때 스킬을 알려드리고 제안도 알려드리고 방법론적으로 서로 고민해 가자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보면 댓글대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제 방송이 필요가 없는 거죠. 콘텐츠가. 그러니까 야, 너 말 그렇게 하지 마. 잘생기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대한민국에 잘생기고 금수저가 많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러면 금수저도 아니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키가 작으면 연애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형사사건에도요, 통계입니다. 이건 같은 남자로서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통계에 나온 거, 정확한 현직 경찰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봤습니다. 지금 현재도 나오고요.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피의자 신분을 받거나 조서를 받을 때 배신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남자예요. 사실은 의리가 없으면 다 불어요. 근데 여성은요 불지를 않습니다. 의리를 지켜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의리를 지킵니다. 청문회 때 봤죠? 한국 정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을 때리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댓글 중에 같은 남자들끼리 뭉쳐야 하지만 저희 남성에 대한 인권이나 어떤 힘이 좀 발휘되고 남성을 조금이 아니죠. 많이 안 좋게 왜곡하거나 굉장히 비판 많이 하는 친구들과 싸우려면 그런 힘이 필요한데 그런 결속되거나 동지애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거죠. 만약에 제 방송 보고 몸만 닦으면 손가락질하고 정치적으로 커밍아웃을 하면
좀 뭐랄까, 손절하고.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얼마든지 표현하잖아요. 자기네들 커밍아웃을 하고, 누구 좋아하고, 몇 번까지 찍으라는 말까지 하면서, 왜 이쪽에서는, 그렇죠? 나훈아 씨가 얘기했습니다. 와, 왼쪽 애들은 뭐가 그렇게 잘했냐, 오른쪽이 표현하는 건 무조건 잘못됐고, 왼쪽이 표현하는 건 무조건 맞다. 근데 왼쪽 팔이, 니네는 잘했냐, 이제까지. 이렇게 잘했으면 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힘드냐,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오른팔이 됐든 왼쪽 팔이 됐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잡혀 찍히고 또 저들에게 잡혀가 찍혀서 댓글 부대가 달려오면 나락이 갑니다. 예. 저도 경험하고 있지만 자, 다시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포괄적인 사고방식을 하자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범위 내에서 포기하지 않고 연애 시장에 뛰어들어서 저 윗사람들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지는 않더라도 우리 중간층에 있는 우리의 어떤 그 남성들의 남성들이 어떠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그리고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방법, 저도 시행착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공유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콘텐츠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몰입을 하면, 제가 몰입해서 이 콘텐츠를 만들고 꽤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도요. 자, 이 책이 좀 다소 어려울 수는 있으나 이 책입니다. 제가 그 몰입의 강의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 기획을 제가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몰입의 그 내용을 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돈과 관련된 그 흐름, 그런 것들을 제가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100년까지 살 수 없다. 앞으로 100년에 대한 미래, 이 정도 두께입니다. 이 책을 보고 난 뒤 제가 연구한 결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책을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안 좋아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미국 쪽에 좌편향되어 있는 인사들이 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 책을 봤느냐, 딥스테이트가 글로벌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쓴다는 거는 흐름이 어느 정도 이 친구들도 어떤 미래를 보는 방식은 좀 틀릴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이걸 제 머릿속에 지금 집어넣고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세련되게 투쟁을 하고 세련되게 싸우려면 지식전쟁이 필수입니다. 또 몰입. 그래서 제가 그런 노하우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특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솔로 지옥의 후기, 그러니까 중요한 거, 여자들이 그 남자 욕하고 바람둥이네 카사노바네 어쩌네 하더라도 선택하는 건 카사노바를 선택한다. 좋은 조건에. 그리고 일본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왜 한국 남자들 이미지가 왜 이렇게 나빠, 바람둥이야 뭐 어쩌고 하지만 결국 아이돌급 남자들, 그러니까 상위 포식자한테 당한 애들이죠. 반대로 저처럼 중간급 되는 사람들, 착한 남자를 만난 사람들의 후기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한국 남자가 상냥하고 좋아요, 배려심도 좋아요,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1억 5천 명이 있는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 3배의 인구를 가진 일본, 그리고 가장 가깝고 또 우리가 외모적으로도 비슷한, 그리고 마인드는 선진국의 4만 분을 이미 넘어본 경험이 있는, 물론 버블로 꺼지긴 했지만 선진국 마인드가 좀 확실히 있고 남성들이 살아가기에는 가장 좋은 일본입니다. 일본 가면 아직도 남자의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천장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 좀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여성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아직 그 유리천장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뿐만이 아니라 남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결국 여성적인 국제결혼 커플을 선택한다면, 물론 뭐 해외 곳곳에 있겠지만 아직 경험은 안 해봤겠지만 나중에 또 제가 어떻게 콘텐츠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본을 저는 선호하고 일본 여성과 결혼하는 거에 한번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